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비엠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247540이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영상 정말 꾸준히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 세계 1위는 어디냐?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스미토모인데 제가 계속 스미모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요거 좀 정정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금속 광물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 중 전기차용으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가장 먼저 상용화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레퍼런스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배터리데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관련해서 요 날이죠. 배터리데이에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에서 배터리를 테슬라가 직접 만들고 직접 지들이 갖다 끼우겠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낙폭을 좀 키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다 맞았거든요. 하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해주는 흐름이에요. 결국 이 회복 속도가 빨랐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일단 그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하는 그 말 자체가 1차적으로는 단기성 이슈입니다. 단기성 이슈. 물론 뭐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그걸 양산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 이제 뭐 미래에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렇지만 미래에 막 투자도 하고 뭣도 사고 뭐 원료도 엄청 수입했다 하던데 엄청 사서 미래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용화하기 위한 단계까지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 그 시간까지의 공백은? 그럼 어떻게 하려고?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슈가 잠깐 하락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 빠르게 회복해주는 것 이유 역시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그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라는 이슈가 점점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뭐 말해봤자지 뭐. 난 기술력 있고 우리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도 계속 좋아질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그쵸?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죠. 주로 양극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미토모에 의해서 이제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고출력, 고용량의 차세대 전지 양극화 물질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 매출, 1, 2분기 매출을 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의 1, 2분기 매출을 보면은 거의 뭐 99.땡땡%가 매출 구성이 양극화 물질 및 전구체 요쪽이 거의 다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에코프로에서 뛰어나온 거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뛰어나온 거예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똑같죠. LG화학에서 뭐 또 하나 튀어나오죠. 그 이슈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여담이지만 LG화학에서 뛰쳐나온 게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치면 똑같아요. 에코프로에서 뛰쳐나온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뛰어나와서 재상장했을 때 에코프로비엠 엄청 간 반면에 에코프로는 1.5배 정도 올랐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쪽에 투심에 영향을 주는 거죠. LG화학이. 예전에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비엠 뛰쳐나갔을 때 에코프로비엠은 주가 엄청 올랐는데 에코프로는 많이 안 올랐어 하면서 이제 LG화학에 대한 투심이 조금씩 우려가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수출 기업이거든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9대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지금 뭐 내연기관으로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출 지향적인 기업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SDI랑 삼성 SDI랑 뭐 SK
이노베이션 쪽으로는 쌍두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크게 노이즈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삼성 SDI니 뭐 LG화학은 뭐 개별적인 이슈였으니까 개별적인 이슈였고 삼성 SDI도 뭐 오늘 좀 시장이 밀리는 거 감안해서는 약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중소형주는 P&E 솔루션도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 밀리는 걸 차치하고 봐도 다시 밀렸다가 돌아나가는 흐름이거든요.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죠. 이날 다 똑같아요. 밀렸다고 다시 돌아나가는 흐름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다시 밀렸다가 돌아가는 흐름.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게 아니라 뭐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그 이슈가 있어요.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이제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신 부분이 계셔가지고 요거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290만 주인가요? 맞나요? 290만 주. 이제 기간의 물량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물론 저는 뭐 수급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보는 스타일은 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냉정히 보면은 이게 지금 오늘 10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이게 물론 잠정치예요. 잠정치인데 찍힌 게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물론 장 마감할 때까지 좀 시간이 남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주가들이, 이 수량들이 이 거래량에 과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급이었는지를 저는 사실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물론 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져가지고 이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종목은 사실 아니죠. 왜냐면 이것만 봐도 진짜 심플하게 봐도 지금 거래량이 300만 주 터졌는데, 시즌 같은 경우에 300만 주가 터졌는데 외국인이 17만 주 사고 기관이 6만 주 사봤자 22만 주 되지 않습니까? 22만 주면 10분의 1이에요. 전체 거래량이. 그럼 나머지 10분의 9가 안 좋은 거래량이, 안 좋은 수급이었다면 이게 뭐 큰 영향이 없겠죠. 그냥 단순히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사실 뭐 엑셀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수급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시장 영향에 물론 의미가 없진 않지만, 이 물량, 이게 기간 물량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90만 주거든요. 상장 이후로. 그럼 이 290만 주가 다 어디서 나왔는지 체크를 하는 게 물론 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참고만 한다면 수급을 보실 때는요, 이 연속성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관들이 뭐 연장 팔고 있죠. 사실 연장 팔았죠. 언제부터인지 보면 8월 26일이거든요 8월 26일 요때부터예요. 그럼 요때부터 주구장창 팔았으니 밀린 건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게 유의미할 만큼 매도가 나갔다면 주가는 뭐 더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냥 뭐 하방에서도 들어오는 개인들의 매수가 더 많아서 뭐 지켜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이게 14,000주가 나갔고 뭐 2만 주가 더 나갔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시간을 투자해서 과연 그만큼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그렇진 않다고 봐요. 차라리 양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들 기관들이 연장 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 기관들이 꾸준히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어느 순간 매도로 딱 찍힙니다. 어느 날 매도로 찍혀서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가면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구나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말은 아니지만 냉정히 보세요. 기관들이 32,000주 내다 팔았어요. 그럼 이 32,000주를 만약 에코프로비엠을 국한해서 32,000주가 매도가 나갔다 했을 때 정확히 예를 들어서 0.17%가 빠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이 얼마죠? 한 17,000주 되죠. 그럼 17,000주 정도 됐을 때 주가는 한 0.6% 정도 빠지겠네? 사실 이걸 일일이 계산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관들의 연속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관들의 매수 연속성이 있는지 매도 연속성이 있는지를 참고하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디테일하게 290만 주가 어디서 물량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어느 창구에서 신한 창구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걸 알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차라리 수급을 보실 때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외국인들은 매집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얘네들 다 들락날락 하는 애들이고 결국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는 거는 기간이에요. 살 때 꾸준히 사고 팔 때 꾸준히 파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요날 매수 들어오고 오늘도 잠정치지만 기관들이 매수가 연속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요렇게까지만 보셔도 주가를 앞으로 예측하거나 대응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알면은 좀 좋았을 텐데 요 부분까지 제가 뭐 290만 주를 하나하나 카운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차피 모멘텀은 뭐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 비하면 뭐 워낙 좋은 회사고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두말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 보시면서 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2차전지 관련주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